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신 적 있습니까?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서로 닿지 않는 느낌, 분명 함께 살고 있는데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그 기분, 혹시 요즘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족, 부부 관계,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거리감과 쌓여가는 침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감정은 점점 줄어듭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자녀는 점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요즘 무슨 생각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닫고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둡니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괜히 말했다가 싸우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생각이 반복되고 감정이 굳어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예전처럼 해주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쌓이고 비교가 시작되고 실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크게 다투지도 않지만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은 시작도 있고 변화도 있고 때로는 흐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거리감은 어쩌면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바라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감사도 줄어들고 관심도 줄어들고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함께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홀함이 쌓여 지금의 이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는 정말로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하게 지나치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예전처럼 가까울 수 없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상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지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점점 거리를 더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정은 계속될 거야. 이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 믿음이 지금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중년이 되면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의 내용은 점점 현실적인 것들로 채워집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어느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긴 하는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탓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무상은 단순히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관계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변하고 있구나. 나 역시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상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많은 갈등은 사실 상대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행동하길 바라고, 예전처럼 말해주길 기대하고,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실망과 서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무상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늘 곁에 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때 많은 부모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이것 또한 무상입니다. 아이도 성장하고 변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다시 바라볼 것인가?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이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거리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외로움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 아니라 분명 곁에 누군가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더 깊은 쓸쓸함을 느낍니다. 밥은 같이 먹고 생활은 함께 이어가고 해야 할 일도 같이 나누지만 정작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사람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을 품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꾸만 무너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통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를 갈등해서 찾습니다. 크게 싸워야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다툼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다투지 않아도 관계는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다툼조차 사라진 관계 안에서 더 깊은 고통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아서 묻지 않고 더는 설명해도 소용없다고 느껴서 침묵하는 관계, 그 침묵 속에는 오래된 서운함과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런 고통은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내느라 관계에 틈을 미쳐보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부모를 챙기고 하루를 버티다 보면 마음의 허기보다 당장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고 집안이 조금 조용해지고 시간이 생기면은 그때 비로소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은 긴데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과 한 집에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지, 그 질문이 늦은 밤 불쑥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걱정으로 지쳐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댑니다. 둘은 같은 거실에 앉아 있지만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한마디도 없을까? 남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서로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 사이에는 이해보다 오해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반복되면은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이서 멀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지 눈물 나는 큰 불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답답함,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서운함, 붙잡고 싶은데 붙잡히지 않는 허무함까지 모두 고통의 한 모습입니다. 즉 고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만큼 상처받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외롭다고 인정하면 더 초라해 보일까봐 괜찮은 척 합니다. 섭섭하다라고 말하면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그냥 넘깁니다. 그러는 사이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눌려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생각의 반복을 만듭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은 걸까? 이 사람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애쓰고 있는 걸까? 이 반복되는 생각은 실제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얹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입니다.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그 상황을 붙잡고 되새기며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도 시작됩니다. 다른 집은 더 다정해 보이고 다른 부부는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의 자식은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 같고 남의 집 식탁에는 웃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비교는 내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지금 내 곁에 사람을 더 멀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감정도 없다면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연결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아직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이 이상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걸까? 서운한 걸까? 아니면 외로운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면 막연한 답답함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냅니다. 형태를 드러낸 고통은 이전보다 덜 두렵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외로운 마음,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듯한 마음, 그것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없애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고를 피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픔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관계를 다시 이해할 길도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미 멀어진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왜 마음은 닿지 않는데도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려 애쓰는 걸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관계 자체보다 관계의 모습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냥 좀 조용할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식사하고 명절도 함께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범한 가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닫혀 있고 서로를 향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 즉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집착하는 상태, 이미 변해버린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려는 마음입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집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관계일수록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관계의 본질보다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서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다정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외식을 나가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가족 모임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어도 말이 없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내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편은 생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걸 굳이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이대로 유지하자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행복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싫어서 유지하는 상태. 사랑이 있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려 합니다. 자식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부모는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예전처럼 말 안 해주지? 왜 나한테 예전처럼 의지하지 않지? 이런 생각은 사실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집착은 항상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왜곡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관계는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계속 어긋나고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바로 그 상태가 집착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 관계는 무너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집착이 강할수록 연결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역할, 그 틀 안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점점 숨이 막힙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보다 기대에 맞춰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역할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는 진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그냥 역할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졌지만 형태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집착을 억지로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요? 불교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왜 이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까?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의 상태를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익숙함 때문은 아닙니까? 이미 너무 오래 함께해서 변화를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집착은 드러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걸까요? 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가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생각의 반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대부분은 새롭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생각, 지난주에 했던 생각, 같은 내용이 조금씩 형태만 바뀐 채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생각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복되는 생각이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예전에는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 생각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꾸 불만을 말한다고 느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지? 이젠 뭘 해도 만족을 못하는 것 같네. 이 생각 역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큰 문제가 없어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거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보다 내 안에서 반복되는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상황보다 머릿속 해석이 더 커져서 그 해석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피곤해서 말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반복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하고 예전처럼 행동해 주길 기대하고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표현되지 않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문제는 상대는 그 기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지 않나? 왜 이걸 몰라줄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상대에 대한 실망은 점점 커집니다. 또한 비교도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 다른 집의 자녀관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현실을 비교하면서 내 관계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행동해주길 원합니다. 즉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이해하기보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관계는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한쪽은 바꾸려고 하고 한쪽은 저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편해집니다. 말을 하면 또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은 또 실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면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보십시오. 나를 무시하나,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일까? 아니면 내 해석일까? 이 질문 하나가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관계를 다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미 힘든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 붙잡고 참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깊이 바라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곧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기대를 걸고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붙잡는 마음에는 항상 통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행동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말해 주길 기대하고 이렇게 변해 주길 요구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내 기준 안에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은 통제받을 때 마음이 다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더 강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잘못된 기대와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변했지? 왜 예전처럼 해주지 않는 거지? 이 생각이 계속되면 결국 상대를 바꾸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잔소리를 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혹은 냉담하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이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이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강해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은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기대는 이전보다 힘을 잃습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노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일수록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는 더 많이 요구하기보다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주길 원하는 마음, 이건 역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바꾸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겁게 지고 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숨이 트이고 시야가 넓어지고 그제야 상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더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놓음이 다시 연결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보다 이미 머릿속에서 답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들어주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경청이 없습니다. 상대가 말을 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 그 안에서 틀린 점을 찾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듣기보다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시키려는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판단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중년의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사소한 생각까지 나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이 쌓이면 조금씩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남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내 감정은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그 경험이 반복되면 아내는 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꺼냈을 때 아내가 조언이나 비판으로 반응하면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는 조용해집니다. 갈등은 줄어들지만 연결도 함께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속의 알아차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듣는 순간 이미 판단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이 판단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은 끝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첫걸음은 대화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바로 프로티키야 하지 말고 잠시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그 다음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지. 이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게 하는 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조금 더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연결은 달라집니다.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저 짧은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듣는 경험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상대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보는 것. 그것이 쌓이면 잃어버렸던 연결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거창한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말을 정말로 듣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내가 말할 차례를, 우리는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멈춰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먼저 하루에 단 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이 5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등을 기대지 않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십시오. 숨을 억지로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이 간단한 알아차림이 흩어져 있던 마음을 조금씩 모아줍니다.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상대에 대한 서운함, 반복되는 기억들,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연습입니다. 내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 연습이 쌓이면 관계 속에서도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밥 맛있다. 요즘 좀 힘들지?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먼저 변해야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계는 기다림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 그 흐름이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눈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대화를 할 때 단 몇 초라도 상대의 이 눈을 바라보십시오. 부담스럽게 오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선이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답하지 말고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감정을 조금 늦춰줍니다.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멈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을 줄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와 있었던 짧은 순간들,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그 안에서 마음이 움직였던 장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은 적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조금 다르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반복되면 관계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큰 깨달음도 이처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루의 작은 실천은 분명히 쌓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가 멀게 느껴진다면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한 번의 숨, 한마디의 말, 한 번의 시선, 그 작은 순간들이 다시 연결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어제까지는 서운하고 답답하게만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안쓰럽고 이해되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상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관계 갈등은 사실 상대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꾸는 가장 깊은 힘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를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하지만 그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 사람 마음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은 판단을 멈추게 하고 이해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지만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지쳤을 수도 있겠구나. 밖에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 시선의 차이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예전처럼 표현하지 않는 자식을 보며 섭섭함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왜 부모를 이렇게 대하지? 하지만 자비로 바라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버거울 수 있겠구나. 자기 방식대로 애쓰고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판단과 원망이 계속될수록 가장 괴로운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같은 감정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자비의 시선은 이 반복을 끊어줍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내 안에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특히 이 자비가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판단과 고정된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 절대 안 변해.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우리는 상대를 더 이상 새롭게 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고정된 이미지를 깨트립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변하고 있는 존재구나. 나처럼 불완전하고 나처럼 흔들리는 존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한 가지 행동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뚝뚝하게 대했다면 그 안에 있는 피로, 스트레스, 말하지 못한 감정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 수 있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조그만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당신처럼 고민하고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미 이렇게 멀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같은 생각이 남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지나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만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관계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거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상대가 먼저 다가와야 한다고, 그래야 나도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관계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즉 관계를 바꾸는 힘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은 결코 상대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상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요즘 좀 힘들지 않아? 이 한마디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그저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것,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해되고 항상 가까운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조금 가까워지는 흐름 속에서 관계는 계속 변화합니다.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대로 두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완벽한가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와 판단 속에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실천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단 10초만이라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에 없을 수 있는 존재구나.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 짧은 깨달음이 마음을 아주 깊게 바꿉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을 더 소중히 보게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아직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